서울의 오늘 TBS 집중 리포트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아마존에서 사는 육식 물고기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국내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었는데요. 이처럼 무단 방류된 외래종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BS 집중 리포트에서 그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3일,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육식성 물고기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강원도 횡성읍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식인 물고기가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경당국은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기르다 저수지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외래종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종시의 고복저수지. 이곳은 오래전부터 외래종 큰잎베스와 붉은귀 거북 등이 살고 있습니다. 고복저수지 안에 붉은귀 거북이 처음에 우리 여기 작업할 때 한 50마리씩 일이 들 정도로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토종 붕어나 메기, 잉어,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들을 치어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외래종들이 우리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고유종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생태계 교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집약적인 도시의 공원 속에서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심 속 심해 명소 호수공원입니다. 평화로운 시민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 호수 물속 안에는 토종 물고기와 외래종들 간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이곳 호수 안에서는 31종의 토종 물고기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3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호수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는 큰잎베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종 물고기인 떡붕어와 큰잎베스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바위 위에서는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일광욕 중인 붉은귀 거북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호수공원은 외래종의 천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외래종이 계속해서 생태계에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시민들의 무분별한 방류, 방사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큰잎베스 같은 종은 예전에 수산업 진흥 양식으로 한강에서 유입이 됐었는데 그 낚시 동호인들에 의해서 방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완용으로 집에서 기르던 그런 붉은귀 거북 같은 경우는 이런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방사를 했거나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방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나 시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외래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습지에서 토종 참개구리와 짝짓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줬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육식성일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강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구리 키우는 거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고기랑 같이 키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호기심에 구매했다가 키울 여력이 안 되면 자연에 방사해버려도 현행법상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위에 우려종이라 해도 국내에 수입할 때만 규제를 받고 이후 유통, 방류, 방사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외래종을 기르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기르고 쉽게 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판매업을 등록제로 한다거나 그리고 그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그 보완을 통해서 아무나 쉽게 충동구매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차단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외래종의 방사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위해 우려종의 경우 수입 반입할 때 허가 절차를 통과하면 이후에 국내에서 어떻게 양도양수되고 이동하는지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방사돼도 생태계 교란이 될 수 있는 이 위해 우려종은 전 과정을 환경부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큰잎배스 같은 큰 그런 포식자들이 호수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나라 고유종인 송사리나 흰줄 납줄개 같은 그런 종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 주변에 해로운 종들이 또 늘어날 수 있죠. 모기 유충 같은 그런 종들이.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인간의 생태계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 없이는 외래종의 습격이 결국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BS 김정호입니다. 네, 수도권을 습격한 외래 어종에 대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외래 어종들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마트나 어떤 상가 이런 데서도 살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을 많이 팔던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청계천의 청계 칠가에 가보게 되면은 외래종들을 많이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조류부터 해서 어류, 그다음에 뭐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햄스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는데요.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풍문으로 거기에 뭐 늑대나 여우도 팔았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동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늑대 거북이라든지 보석 거북 같은 다양한 외래종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였는데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취재를 했던 경기도의 모 대형마트에서는 철갑상어도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도 물론 있었습니다.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자연에 방류를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환경에 맞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번식력이 좋아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와 같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한동욱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잎배스 같은 이런 수산업으로 도입된 외래 어종을 포함해서 애완산업으로 도입된 붉은기 거북 같은 그런 종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로 도시 주변에 습지 생태계로 유입이 되면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해서 개체수를 늘려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외래종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시민들의 의식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게 자연에서 살던 것이니까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래종은 원래 우리나라 자연에 살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물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고리는 차단돼야 되고 더 이상 그런 것을 반려동물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애들이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 내에서 기르는 것이 적합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이런 야생생물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고리는 차단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건 사실은 금지해야 됩니다. 네, 애초에 야생동물들은 자연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무단 방류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무단 방류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피라니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단 방류했을 때 이후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환경부에서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포함해서 연내에 26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위해 우려종이라는 것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반입이 됐을 때는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들을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동물들을 말을 합니다. 네. 위해 우려종을 반입을 하려면 목적과 용도, 또 개체수, 또 생태계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위험성 등이 있는지를 적시를 해서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무단 방류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장하나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현행법상 위해 의료종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수입하고 반입할 때만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사육하고 재배하고 양도 양수, 운반, 이동, 유통할 때 이때는 전혀 제약이 없는 거고요. 특히 방사나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나 이식은 전면 금지를 하고요. 나머지 행위를 할 때도 환경부 장관이 계속 허가를 받아야 돼서 이제 계속 관리 감독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네. 제2, 제3의 피라니아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지금은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거 말고는 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TBS 집중 리포트 김정아 기자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